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헌법상 자유를 또 보면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그걸 자유권이라 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유가 보면은 이 바이마르 헌법, 1919년 20년대 이때에 다수당의 단순 형식적인 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유, 이 개념하고 이게 이제 근대의 자유 원리입니다. 네, 근대인데 거기서는 의회 독재에서 개인 독재로 포퓰리즘과 결합해서 선거에 다수를 얻는 당이 절대 다수를 얻는 거의 지지를 받으면서 궤변, 거짓말로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가 남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현대헌법으로 오면서 자유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의 자유라는 것은 법적 한계 내에서, 특히 형법은 광범한 자유의 증거에 기반해서 인권 보장, 어떻게 보면 범죄인의 인권 보장이라고 하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문과 협박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가 이게 보면은 그 근대헌법의 자유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 그런데 그러한 국가 권력이 대의제 하에서, 의회제 하에서 다수당이 법률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체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 자유를 남용하면서 전체주의로 억압해 버립니다. 이게 독일 나치당이 독일 사회주의 근로자 당입니다. 이름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노동자, 근로자 하면은 정당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들을 기반으로 또한 의회 독재가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대 헌법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그래서 그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또한 헌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그러한 어떤 의회의 남용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또 자본가들의 자본가들도 자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대헌법입니다. 그래서 현대헌법이라는 거는 그러한 전근대의 어떤 절대적인 귀족과 왕권, 종교계의 권력으로부터 자유였다면, 그 다음에는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1인 1표제를 행사하면서 의회를 기반으로 의회 독재를 통하여, 입법을 통하여 기본권을 없애버리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면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라든가 다른 인종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해버리는 현상,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현대헌법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소유권의 절대 원칙, 가진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를 수정을 합니다. 자유의 제한을 강요해줘. 이게 돈을 소유하고 쓰는 것도 자유였지만 거기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대헌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바탕으로 한 게, 아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할 때도 이게 국민의, 특히 거짓말로 궤변으로 선전선동해서 지지를 얻어가지고 법을 만들 때 그 법 내용이 인권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있는 사람들도 돈을 쓸 때도 자유롭지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그거는 전체 사회 이익에 적합하도록 자유를 행사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근대헌법과 정근대법과 근대헌법과 현대헌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여기서 투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근대헌법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대헌법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의 자유, 또는 근로자 다수의 어떤 그 자유라는 전체주의, 약한 사람들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전체주의, 아니면 우리 민족의 세상을 만든다라든가 우리 국가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그 원칙하에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근로자의 인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을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조작. 언론을 조작해서 개변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하면서 집권을 하는 것. 그게 의회 독재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헌법의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무제한의 자유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정자본주의, 민법에서도 수정자본이지 않습니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의 한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수정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제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리들, 자본가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의회 독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아시다시피 이 둘의 균형은 조화를 이루어야지. 근로자의 힘이 너무 센 나라가 어딥니까? 북한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중국은 거의 자본주의 체제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정치권 내에 아직도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러한 비자유민주적인 그런 헌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정부를 비판하겠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에 위반되지 않은 이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국힘과 이 민주당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상대방을 제거해버리겠다. 정치에서도 배제해버리겠다. 자유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극한의 지금 1920년대에 우리가 그때 일본의 막 그 식민지화 되기 전에 직전에 그러한 사고방식, 근대 쪽에 이 사고방식으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사회는, 법은 벌써 현대 복지주의 헌법인데 이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그 추정자들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법치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보다는 우리 정당이 위에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법 위에 있다라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는 전근대적이야 하는 게 상당히 사람이 좀 무식하다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지금 너는 근대적이야 하는 게 이게 싸움이 되고 문제되고 그게 바로 독재, 파시오니즘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절대 우리가 벗어나서 지금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920년 전이면 1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런 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반미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건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헌법에서 자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한 거지만은 미군이 우리에 주둔한다 해서 그러한 자유민주 헌법 하에서 미국과 같은 헌법 하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게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은 또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죠. 대부분이 옛날에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나라들이 다 EU와 나토 쪽으로 다 이렇게 편입돼 가지고 자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나라 같은 경우는 또 과거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그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경제나 이렇게 자유나 상업을 그렇게 자본주의를 중요시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실은 좀 뒤처지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들이 자기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갖고 있다면 세계는 대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중국과 미국 또한 러시아와 유럽의 대립이 있을 수가 없죠. 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면 중동은 빼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 신정 정치의 사고방식으로서 많은 어떤 독선의 그런 문제들 또 테러의 문제들 인권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신을 중요시하는
신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해야 될까? 신에게 복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인권이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 헌법을 알아야 되는데 국힘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한쪽은 뭐 미국을 추종하는데 미국을 알면서 추종하는 게 아니죠. 알려면은 현대 헌법을 알아야 되는데 근대 헌법 속에서 근대 헌법을 가지고 있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 헌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보면 프랑스를 침략하고 또한 이렇게 인권 선언을 했던 그런 프랑스 독립운동을 했던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완전한 현대헌법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미국이나 이렇게 전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장을 하라 해도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이 너희들 무장 좀 하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으니까 이제 좀 무장을 할까? 그 전에는 이 나라들도 중국하고 경제 교육을 했을 때 이익이 있고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 같은 걸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러적이고 친중적이었습니다. 중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쪽 힘이 커지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자본주의의 어떤 투명한 경제 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신냉전 비슷한 이 경제, 무역, 이 블록화 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조류라 하겠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전쟁을 한다니까요. 국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싸우지 말고 현대 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그 개딸과 돼지딸, 이 개돼지처럼 정당이 추종해가지고 거짓말을 추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려 하지 말라니까요. 같은 국민들끼리 공격하고 지금 저희가 또 정치 얘기하면은 괜히 사람들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 우리나라에 뭐 국힘을 지지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제가 정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를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정치학 책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말을 계속 들어보시면은 그러한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헌법과 법과 이 정치, 이 학문의 바탕을 두고 시사적으로 가볍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편도 안 들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개딸이나 돼지딸들은 저를 공격하고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제가 뭐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뭐 이 조회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이게 너무 이제 좀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조회수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한 자료를 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혹하는 이런 게 없어서 그랬으리라는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이렇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 보면은 이제 양대 정당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기본적으로 자유에서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정치적 자유와 또 경제적 자유, 이게 법적 한계 속입니다. 근데 폭넓게 자유민주주의법은 그러한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이익과 그 다음에 또 현대 헌법에 와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공공복리 복지 정책들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을 없애는 이러한 것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광범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치적 자유, 정치는 왜 정치적 자유를 많이 인정하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비난하면 죽여버리거나 제거를 하거나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라든가
근데 나는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 같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너희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너희는 불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 정당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서도 분명히 그렇다면은 원리가 있어야죠. 너희는 반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싫어한다. 또는 너희들은 종북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친중주의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한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너무 과도한 폭언과 말을 안 들어준다거나 물론 어쩔 때 너무 답답하면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에 비상경 같은 경우도 제 입장에서는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반된다고 말했고 정치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할 때는 이걸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그들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반국가 활동을 한다 해서 그것이 형법이라든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한다거나 처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권력 분립 원칙에 의해서 수사권과 법원의 독립적인 수사, 준사법기관, 준독립기관으로 검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그러한 과정, 독일과 일본을 보게 되면 그러한 공산주의의 준동, 물론 간첩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준동 속에서 판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 공산당 판결,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사회주의당 판결, 그런 뭐 유형 판결 등을 비롯하여 이렇게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계엄령으로 이걸 제거해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이 벌써 현대헌법에 반하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건데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죠. 또 너무 극렬하게 인민재판처럼 그들 처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법치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들이 제거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 뭐 세력 혁명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그 전근대적이거나 근대적인 폭압의 일종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폭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양대 세력이 준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고 공부하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까 누가 정치 얘기하면 저 새끼는 국민의힘 추종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추종자 아닌가 해가지고 싫어하고 또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얘기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은 극악무도하게 화를 내고 난리를 법석을 치는 뭐 삐지고 이런 현상들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예. 그 어리석잖아요. 무슨 뭐 표현의 자유를 뭐 서로 듣고 있어야지 들어주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의 오다 당에 싸우는 프레임, 당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주의 집단의 명령.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그래서 너는 국민의힘이구나. 국민의힘은 더 심합니다. 국민의힘 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얘들도 폭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금 현대의 자유라는 것입니까? 자유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을 인격을 해치지 않고 존중해서 듣고 물론 너무 무식한 이 수준에 맞아야 하는 건 있겠죠. 너무 막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좀 우리가 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매몰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인의 오류 같아요. 이렇게 뭐 책 읽고 공부해서 오히려 더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과거에 말하는 서울대 법대 그 다음에 뭐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판검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얼마나 또라이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 안 가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유주의 시대에 빠져 있고, 현대 수정 자유주의 시대, 복지 현대의 헌법과는 이렇게 같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그 전에도 그랬었을까? 그 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뽀였고 무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자기 조직 내에 또 지금처럼 조직의 오다 속에 그분들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오다대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 검사하면은 수사의 오다가 있고 법원에는 판결의 오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결의 오다 속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라, 판례도 있고 이런 준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오다대로 따라서 하다가 이제 민주당이 오다대로 하니까 민주당 또라이 되고, 국민의힘 오다대로 하니까 프레임대로, 이렇게 프레임 오다 똑같습니다. 명령 자기들의 그 하다 보니까 그런 짓 하고 또 싸우고, 또 그러니까 화도 나겠죠. 화도 나고, 어 과거에 무슨 뭐 사형 판결 내리듯이, 아니면 기소하듯이 뭐 그런 혐오 뭐 하듯이, 그 혐오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판정하듯이 가가지고 그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심판을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정당을 떠난다. 그러면 또 정당을 떠나가지고 평론하면은 말짱해가지고 또 자유롭게 자기 개인의 관점으로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 있고 이 공부가 안 돼 있고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성이 없는 무식한 이러한 행위들을, 이게 그렇다면은 얘들을 축출해야 되지 않느냐, 제거 공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도 보면은 조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설이. 그러면 안 되면은 종합해서 이렇게 조화해서 절충하게 돼 있거든요, 의견을. 그럼 그게 대부분이 학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거죠. 그 중에 또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설, 제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제설. 그게 뭐냐? 첫째는 기소되는 사람들, 범죄 혐의자들은 다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정당 활동을 못하게, 공익당이기 때문에 자유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면은 대통령도 탄핵을 하게 되고 뭐 장관도 탄핵할 수 있고 막 이러는데 국회의원만 없습니다.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 오히려 남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적인 이런 걸 발언을 하게 되고, 또 국회의원들도 뭐 물론 기소되고 그러면 일단 자기가 직무에서 국회에 뭐 직위 해제를 해가지고 물러나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뭐 수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사 기간은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라도 어떻게 직무를 정지를 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데 1심 재판, 2심 재판 다 봐도 범죄가 선고를 받더라도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기소를 되게 되면은 이 사람 직무를 정지하고 해제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럴 때는 탄핵 심판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왜 우리는 지금 현재 국회는 불체포 특권을 주면서 국회를 견제할 힘이 없어 저 폭군들, 증인들이나 국회 청문회라든가 이런데 그 국정감사에 오면은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국민이고, 직업 공무원제는 또한 자기들처럼 정무직 공무원을 서로 권력 분립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폭군처럼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종한테 얘기하듯이 뭐, 뭐 과거에 뭐 초중등학생들이 학생들 두드러 패려고 하는 그런 기세로 누르고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이런 폭군적인 행동을 하는, 이러한 게 용서되면 되겠습니까? 이 현대 헌법화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뭐 자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직무를 배제를 해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장차관은 물론 공무원들까지도. 그렇지만은 요즘 봐야 될 게, 재판에 가면은 정치 범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정치인들 범죄를 했을 때 추정자들, 정치적으로 정무직으로 추정한 사람들은 배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증거 인멸이라고 봐야죠. 자살해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직업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다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견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 정파, 우리 지역 감정이나 우리 정당 얘기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지. 지역까지 아주 끝까지 이렇게 조직화돼가지고 으쌰으쌰 몰려다니면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물론 프레임대로 움직이면 편하죠. 이게 군중 심리라고 그럽니다. 그게 거기에 뭐 있는 말대로 해주면은 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화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상실한 거죠. 이게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견해, 자기의 양심과 이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맹목적으로 지시를 받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직이 운영되고, 따진 사람, 그 싫은 사람들은 다 정치에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편향적인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중도라든가 국민들은 배제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심화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수정을 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수정하자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는, 때가 이르렀다. 그들의 이제 불법적인 행위들과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제 나타나서 캐치가 됐다. 이제 증거로서 드러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깨닫고 수정할 때가 됐다. 저는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천천히 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얘기하기에도 좀 길게 안 하려 하다 보니까 좀 짧은 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